2022년 8월 잭슨홀 파월은 단상 위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폴 볼커. 그가 던진 메시지는 한 문장이었어요. 우리는 볼커처럼 할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1979년 볼커가 만든 그 그림자가 어떻게 2026년 오늘 우리 자산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금리 사이클에 어디쯤 서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는 1979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에 짓눌려 있었어요. 물가 상승률이 무려 13.5%, 한 해 만에 빵값, 기름값, 집값이 휘청였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로 지명한 인물이 바로 폴 볼커. 키 2m에 시가를 입에 문 말이 거의 없는 사나이였습니다. 취임 2달 만에 그는 금융사에 나물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플레이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란다. 우리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 밤 연준은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를 발표합니다.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 시장은 충격에 빠졌고 월요일 다우는 폭락했어요. 여기서 시청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13.5%, 한 해 만에 1억이 8,700만 원이 되는 시대에 여러분이 연준 의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볼커의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은 방법은 없다. 볼커의 칼은 가차 없었습니다. 1980년부터 1981년까지 연방기금 금리는 무려 19에서 20%, 일부 자료에는 22%까지 찍힌 날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3.5%의 5배가 넘는 숫자였어요. 부작용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농민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어요. 1982년 2월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워싱턴으로 진격합니다. 연준 본부를 트랙터로 봉쇄해버린 거예요. 자동차 딜러들은 팔리지 않은 차의 키를 관에 담아 연준에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볼커 자신에게는 살해 협박이 쏟아졌고요. 그는 결국 호신용 권총을 휴대해야 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 실업률은 10%를 넘어섰고 미국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인플레이션은 13.5에서 4%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미국 증시는 800선에서 출발해 무려 25년에 걸친 대한전기 골디락스의 문을 엽니다. 누구도 아프지 않은 방법은 없다는 그의 한마디가 한 세대의 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이 기간을 경제학자들은 대한전기,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인플레이션은 2에서 3%, S&P 500은 약 1200% 넘게 올랐어요. 단순 계산으로 1만 달러가 12만 달러가 된 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이 25년의 호황이 가능했던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신뢰였기 때문이에요. 이 신뢰의 시작점에 볼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모든 연준 의장은 한 번씩은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볼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2022년의 파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잭슨홀. 파월이 단상 위에 섰을 때 시장은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꺼낸 첫 인용은 볼커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스스로를 먹고 자란다. 그리고 9분 만에 그는 단 한 문장으로 시장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약간의 고통이 있더라도 나중에 더 큰 고통을 막아야 합니다. 그날 하루 만에 S&P 500은 3.4% 빠졌어요. 나스닥은 4% 가까이 폭락. 시장은 깨달았습니다. 파월은 진심이라는 것을. 이후 16개월 동안 연준은 525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5.25%포인트를 인상합니다. 0에 가깝던 정책금리가 5.25에서 5.50까지 치솟았어요. 은행이 줄도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흔들리고 빅테크가 대량 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2022년 9월 만약 여러분이 이 잭슨홀 발언을 진지하게 들었다면 이후 1년의 약세장에서 얼마나 자산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매번 잊어버립니다. 자, 이제 오늘로 돌아옵니다. 2026년 5월 4일 지금 이 순간 연방기금 금리는 3.50에서 3.75%, 2024년 정점 5.50에서 약 175베이시스 포인트가 인하된 상태로 벌써 세 번째 회의 연속 동결입니다. 시장 분위기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안도. 그런데 지난달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CPI가 3.3%로 점프했어요. 20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고 직전 두 달 2.4%에서 한 번에 0.9%포인트가 튄 겁니다.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란과의 전쟁으로 휘발유가 한 달 만에 21% 폭등. 1967년 이후 최대 월간 상승폭이었습니다. 여기서 볼커가 남긴 가장 무서운 교훈이 떠오릅니다. 1980년에 볼커는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에 잠시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자 인플레이션은 2배로 튀어 올라왔고 결국 더 높은 금리, 더 깊은 침체로 그는 2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파월의 책상 위에는 정확히 똑같은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인하한 직후 외부 충격으로 인플레이션 재반등, 시장은 여전히 추가 인하를 외치고 있고 동시에 2년 국채 수익률은 10년물보다 높은 수익률 곡선 역전 상태가 다시 길어지고 있어요. 뉴욕 연준 모형은 11월 경기 침체 확률을 25%로 매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980년의 그 갈림길과 묘하게 닮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의 3가지 교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긴축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가기 전에 꺾이면 더 큰 재인플레이션이 옵니다. 1980년이 그랬고 지금 3.3%로 튀어오른 CPI가 그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금리 정점 이후 첫 인하 6개월 전 구간은 주식의 가장 강력한 매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이 인하 직후라면 한 번 더 추가 인하 사이클일 수도 있고 재인상 사이클일 수도 있어요. 두 시나리오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지금 추천드릴 수 있는 자산 배분은 이런 그림이에요.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세요. 적금과 단기 국채는 지금 수익률이 좋으니 일정 비중 가져가시고요. 주식은 한 번에 풀매수하지 말고 분할 매수와 일부 현금 보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같이 들고 가는 게 정답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볼커와 파월 두 의장의 그림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는 2026년 가장 뜨거운 인플레이션 해지 종목 3개를 깊이 파볼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